경기도 장애인을 위해서 늘 발로 뛰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박재용 씨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게스트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사실 의원님을 바로 좀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보통 이렇게 토크 콘서트 진행할 때 다음 차례가 이제 나로 다가오면은 없지 않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게스트분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은 너무 또 경청을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의원님이시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의원님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를 굉장히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자랑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이나 타 강력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정책 중에 이거는 내가 정말 자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제도가 좀 있으실까요? 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26.6%에 차지하는 이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등은 여러 분야에 좀 분야를 선도해 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 많지만 특히 우리 복지에 관련해 있어서는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 등 타 광역시와는 좀 차별되는 그러한 이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책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자랑할 만한 거는 우리 특히 청년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해서 좀 우리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이제 19세에서 21세 청년들이 좀 2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이렇게 좀 저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또한 그 500만 원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장애인 쉼터가 2019년도에 한 개소를 운영했는데 지금 작년 2022년도까지는 8개소, 또 올해 2023년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돼 예산도 확보가 돼 있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는 고령장애인들이 사실 일반 아파트라든가 또 동네에 보면은 경로당은 좀 많이 있는데 일반 경로당에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요. 아마 편의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임대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로수 나무 밑에 떼약볕에서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담소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서는 그래도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담소를 나눌 텐데 우리 저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그 경로당 이용 못하니까 그냥 나무 그늘이 그렇게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요번에 올해 20개소가 될 때 제가 많이 또 목소리 좀 내고 또 해서 좀 받아들여져 갖고 올해는 20개소로 확대가 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또 경기도의 맞춤형 복지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이긴 하지만 또 우리 바우처라든가 또 사회생활 또 참여한 이런 장애인들은 그래도 많이 사회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에도 못 하시는 또 장애인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스마트워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5만 원씩 6개월 동안 30만 원에 대한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면서 스마트워치로 해서 내가 사회 참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회소득, 기회를 주자 하면서 기회소득을 하는데 지금 의견 수렴, 입법 예고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의견 수렴까지도 끝나서 지금 이제 서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이제 156명인데 그래도 도의원들의 어떤 서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명을 받고 6월 회기에는 이게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좀 여러 면에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 정말 가장 기초적인 이런 복지에도 관심 갖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네, 거예요. 가지고 네, 계실 건데 경기도에서도 참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이 되신 게 혹시 어릴 적 예전에 생각하셨던 꿈이신가요? 지금 의원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전혀 정치하고는 제가 생각을 없었고요. 아, 그렇죠. 네네네. 뭐 또 꿈과 또 이 직업과 또 현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우리 의원님께서 꿈을 이루시거나 또 취업 준비를 이제 하셨을 때, 장애인 당사자로서 겪으셨던 뭐 힘든 경험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삼육제학원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전자기술을 배웠었고, 거기서 이제 한 4년간 생활하면서 이제 인천에 일반 전자회사에 이제 수리기사로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론적인 거는 잘 모르고 면접을 보는데 그냥 인상이 좋아서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4년간 일반 회사에서 수리사로 있다가 이제 1989년도에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를 설립한다라는 이제 친구의 권유를 받고 이제 정립전자 창립 관리자 5명 중에 1명으로 해서 이제 정립전자를 창립하는 데 관리자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충격을 받은 사건은 하나 있었어요. 제가 1989년부터 13년 동안 정립전자에서 인사총무팀장을 6년 하고 전자사업팀 또 생산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저도 자그마하게 이제 공장을 운영했어요. 이제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운영을, 공교롭게도 그것도 13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인가공의 한계를 느껴서 문 닫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립전자에서 사무국장을 모집한다라는 모집 공고가 있어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13년 동안 근무했고 또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취업 되겠구나 생각하고 서류를 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근데 이런 이제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고 이제는 경영진들만 대표만 이제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무 책임자들도 이게 사회복지 그런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바로 제가 5월달에 그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8월달에 서울디지털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4년 동안 또 한 학기 또 점수 모자라갖고 9학기 동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학사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그런 이제 그 충격이 없었으면, 그 자극이 없었으면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 거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여건에서, 뭐 교통이라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취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자리를 꼭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참 좋은 경험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리면은 떠오르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 활동을 실제로 하시면서 현재까지 하신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좀 내가 요거는 잘한 게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 하나 좀 해주시죠. 의원 생활 중일 때요? 그렇죠. 제가 딱 1년 됐습니다. 6월 1일 날, 작년 2월 1일 날에 이제 장애인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이 되어서 냈는데, 딱 경기도의회가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 의원한테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의원한테 주무관, 전문 주무관 1명 배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제공, 또 기타 의장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라는 조례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 제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장애 의원이 있어요, 올해, 요번에. 근데 다 경하신 분들이에요. 저만 이제 중증장애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차별을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다.
왜냐하면 경증 장애인이어도 그분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할 텐데 딱 중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니까 그 경증에 대한 부분의 장애인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조례여서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중증을 없애는 장애의원 지원 조례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저시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장애인을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시력 장애인들한테는 좀 확대경이라든가 또 귀가 약하게 청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그 보청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도구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지원을 마련했던 거가 가장 큰 일단은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휠체어를 타고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또 이 장애에 대한 곁에서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 머리 막, 옷매무새 막 다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울이 안 보여갖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갖고 화장실로 갔어요, 장애인 화장실로. 가서 저도 이제 의원인데, 뭐 다듬고 이렇게 치장하는데 자꾸 동료 의원한테 이거 거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동료 의원이 좋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갖고 바로 이제 의회 사무처에다가 건의를 했죠. 이게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공감이 돼가지고 설치가 됐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저도 이쪽에 낮은 거울로 인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상징성이 있는 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에는 많은 우리 도민들,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료 장애인들이 왔을 때 똑같이 거울 보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이렇게 치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제가 하면서도 공감대를 얻고 그다음에 같이 동참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개선이 되는 부분들. 그러면 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정말 도민으로서 정말 권리다 생각을 하고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속 또 조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의 성장을 위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타까운 게 서로 이해들이 좀 부족했는데 좀 저는 이제 그 공무원들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 소통의 자리 그런 걸 좀 많이 마련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두 가지. 근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증 우리 장애인분들만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증의 우리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뭐랄까 목소리 내주셨다. 그렇지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애 때문에 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좀 이렇게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추진을 하셨거나 아니면 요거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으실까요? 사실 취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이제 대학교 졸업하신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장애가 없는 분들 취업이 어려운데 하물 우리 장애인들 더 취업이 어렵고 또 특히 중증의 장애인 분들이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또 원하는 단 몇 분이 취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동권이 확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거리가 집하고도 멀어서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이 가까운 또 직장들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생활은 불편함이 없고 또 회사의 건축물이라든가 회사의 환경은 불편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집과 직장에 다니는 이 사이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고 이동수단이 없는 거죠. 지금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인도를 다녀야 되는데 인도를 보면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고 또 인도를 가다 보면 좁은 데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인도 경계석이 이게 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인도로도 갈 수 없는 이런 낭패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거 제가 더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런 이동 수단도 있겠지만 도로의 적합성도 우리가 잘 꼼꼼하게 확대 개선이 돼야지만이 가까운 거리부터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데도 알아보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겠다 생각하고 우리 고용안정협회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도 공단도 그렇고 장애인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데서도 이런 관심을 좀 가져서 지자체하고 상호 그런 도로공사할 때는 좀 그런 개선점이 우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 조례나 경기도에 법안이 필요하다면 또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장애인들이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의 집중력 또 생산 또 그다음에 그 드론 양성하듯이 이런 관제 이런 AI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능력이 많은데 이 좀 사회보장제도의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 수급 갖고 계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은 탈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상적으로 국가에서 좀 해주시는 범위가 있다면 자기의 노력하에 취업이 돼서 한다면 한 1, 2년 정도는 무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그분이 직장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해서 보장이 되고 내가 노력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한 다음에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3년, 4년 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한 5년 정도는 내가 경제적 활동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이 또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적인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 우리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그런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게 언젠가는 꼭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또 말이 많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권 보장이죠. 네,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시간 40분 출근과 20분 출근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뭐랄까요, 이 법안이 좀 더 세세하게 좀 개정이 되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앞으로 하고 싶으신 뭐 활동, 조례 제정, 이런 뭐랄까요, 좀 포부라고 할까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어떤 소통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소통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이해하는 자리에서 어떤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장애인 복지가 좀 더 우리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또 잘 이용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어지는 역할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늘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박재영 의원님에게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